어머니, 제가 이거 냄새 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다이의 손에 쥐어진 재봉틀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 순자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저 고물 취급당하며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그녀에겐 쉰 평생을 함께한 보물이었습니다. 다이는 고철 덩어리일 뿐인 재봉틀이 낡은 플라스틱 상자에 뒹굴며 집안의 미관을 해친다며 버리라고 성화였습니다. 순자는 이 물건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하려 했지만 번번이 다이의 무심한 눈빛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걸 왜 버리려고 그래? 순자는 재봉틀을 끌어안으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다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 담긴 절망과 서러움을 본 다이는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저 낡은 고물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갖다 버려도 아무도 모를 거잖아요. 저희 집 인테리어랑도 안 맞고 대체 저걸 왜 그렇게 끼고 사시는 거예요? 다이의 비수 같은 말에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새로 이사한 넓은 아파트에서 순자는 매일 눈치를 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쾌적한 아파트에 오게 된 건 좋았지만 오랜 세월 함께한 물건들은 대부분 버려야 했습니다. 그나마 재봉틀만은 안방 구석에 놓아두었는데 그것마저 다이의 눈의 가시가 된 것입니다. 순자는 낡은 재봉틀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지새웠던 수많은 밤, 땀과 눈물로 내 자식을 키워낸 세월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다이는 그 소중한 의미를 알 리 없었습니다. 순자는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이 아파트에서 자신의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이는 자신의 말을 무시한 채 재봉틀을 현관문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순자는 그 뒤를 쫓아가며 애원했습니다. 다이야, 제발. 그거 버리지 마. 응? 나한테는 그게 전부나 다름없어. 순자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지만 다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재활용 수거함으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50년간 짊어진 삶의 무게이자 사랑이었던 재봉틀이 며느리의 손에 버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순자의 통곡 소리는 복도에 텅 빈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순자의 눈에 서러움 가득한 눈물 대신 차갑고 단단한 빛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봉틀이 사라진 후 순자의 일상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던 일은 안방 구석의 텅 빈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마치 순자의 가슴에 뚫린 구멍처럼 시리고 아팠습니다. 다이는 그런 순자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히려 시원하다는 듯 콧노래를 부르며 집안일을 했습니다. 순자는 다이가 평소처럼 웃고 떠들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내 삶의 전부를 쓰레기 취급하면서. 며칠 후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다이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다이의 손에는 반짝이는 명품 핸드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이는 핸드백의 로고를 매만지며 흡족해했습니다. 그때 순자의 눈에 번뜩이는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다이가 아끼는 것, 다이에게 가장 소중한 것. 순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다이의 방은 온통 명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자는 서랍장을 뒤져 다이의 명품 시계와 목걸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순자의 손은 떨렸지만 더 이상 서러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향한 차가운 결의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내 소중한 것을 버렸으니 나도 내 소중한 것을 버려줄게. 순자는 명품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재활용 수거함으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밤 순자는 한참을 서서 다이의 명품들을 종이, 플라스틱, 캔으로 분리해 버렸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비닐 수거함에, 명품 시계를 유리 수거함에 던져 넣었습니다. 하나, 둘 그녀의 손을 떠나 텅 빈 수거함 속으로 들어가는 명품들의 모습은 마치 순자가 잃어버린 재봉틀의 잔해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다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제 시계 못 보셨어요? 수화기 넘어 다급한 다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수심으로 가득 찬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태연한 얼굴로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밖으로 나갔다 돌아온 다이의 얼굴은 이미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다이는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와 순자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 명품 시계랑 가방 보셨어요? 순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내 명품 시계? 나는 모르는 일이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니밖에 없었잖아요. 다이는 순자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의 옷장 서랍을 열어보고 이불을 들춰보고 심지어 침대 밑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이는 분에 못 이겨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어머니, 설마 어머니가 제 물건을 버리신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그게 얼마짜린지 아세요? 다이의 격분한 목소리에 순자는 그제야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고 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의 눈은 왠지 모르게 초점 없이 공허해 보였습니다. 내 물건, 내가 버린 내 재봉틀은 얼마짜리였는데. 순자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다이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던 이전의 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그 속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그 재봉틀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낡은 고물과 명품이. 다이의 말에 순자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눈엔 낡은 고물이었겠지. 하지만 내 눈엔, 내겐 그게 너의 그 명품보다 훨씬 값진 것이었다. 내 쉰 평생이 담긴 보물이었으니까. 다이는 순자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순자의 큰아들, 즉 다이의 남편이었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받지 않고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다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순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전화 받으세요. 남편이에요. 순자는 여전히 미동도 없었습니다. 다이는 순자의 손에서 휴대폰을 뺏어 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전화 안 받으세요. 저한테는 이상한 소리만 하시고요. 다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그런 다이를 보며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때 다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자의 휴대폰 배경화면에 띄워진 것은 다름 아닌 재활용 수거함에 버려진 명품들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다이가 애지중지하던 명품 핸드백과 시계가 처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다이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하고 사진과 순자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순자는 다이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버린 재봉틀처럼 그렇게 나도 내 물건을 버렸다. 다이는 순자의 말에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차가운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이는 순자의 휴대폰 배경화면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밤낮으로 일하며 겨우 하나씩 장만했던 명품들이 쓰레기 더미 속에 처박혀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다이는 순자에게 달려들었고 순자는 그런 다이를 피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순자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본 다이는 그제야 자신의 행동에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이는 순자를 부축하려 했지만 순자는 차갑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건드리지 마라. 더러운 내 손으로 내 몸에 손대지 마. 다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재민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널브러진 순자와 하얗게 질린 다이의 모습을 본 재민은 영문을 몰라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다이야, 대체 무슨 일이야?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자는 재민을 보자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재민아, 내 엄마의 보물이 내 마누라 때문에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순자의 말에
재민은 다이를 쏘아보았습니다. 다이는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순자의 눈물 앞에서 재민의 마음은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순자는 재봉틀에 얽힌 이야기를 재민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옷을 만들며 온 가족을 먹여 살렸던 이야기, 땀과 눈물로 얼룩진 지난 세월을 이야기하자 재민은 숙연해졌습니다. 다희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머니한테 재봉틀이 어떤 의미인지 알면서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머니는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 없잖아요. 다희의 억울한 외침에도 재민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본 재민은 이미 분노로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 분노는 고스란히 다희에게 향했습니다. 재민은 다희의 뺨을 때렸습니다. 다희는 충격에 얼어붙었고 순자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 재봉틀 찾아올게요. 어디에 버렸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민의 다급한 목소리에 순자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소용없다. 그깟 재봉틀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순자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내 쉰 평생이 담긴 보물이 며느리한테 고물 취급당했단 사실이 중요한 거지. 순자의 말에 재민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들려오는 구급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순자가 직접 119에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재민은 구급차에 실려가는 순자를 보며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다희는 재민을 부르며 매달렸지만 재민은 다희를 뿌리치고 순자가 탄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진 다희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귀에 순자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병원에 입원한 순자는 재민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다희는 매일같이 병원으로 찾아왔지만 순자는 면회조차 거부했습니다. 재민은 그런 순자를 보며 다희에게 더욱 차갑게 대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순자는 이 모든 상황을 즐기는 듯 재민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모습으로 다희의 악행을 폭로했습니다. 재민아, 다희가 엄마한테 고물이라고 그랬어. 내 평생을 담은 재봉틀을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재봉틀이 냄새 난다고 했어. 순자의 말에 재민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재민은 그 길로 다희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다희야, 우리는 끝이야.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럴 수 있어?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다희는 억울함에 눈물을 쏟으며 재민에게 매달렸지만 이미 재민의 마음은 돌아선 뒤였습니다. 다희는 재민의 집을 나와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의 병실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남자는 순자의 옆에 앉아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기억나세요? 50년 전 누나가 제 학비 마련해 주셨던 거요. 순자는 동생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남자는 순자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재봉틀, 기억나세요? 어머니가 밤낮으로 재봉틀 돌려서 제 학비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 재봉틀, 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순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순자의 동생은 순자가 재봉틀을 버렸다는 사실에 순자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누님, 50년 전 그 재봉틀로 제게 새 삶을 주셨죠. 누님은 제게 전부였어요. 순자의 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머릿속에 잊고 지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50년 전 순자는 동생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재봉틀을 팔았습니다. 동생은 그 재봉틀을 생각하며 순자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재봉틀을 며느리가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50년 전 이미 동생 학비를 주기 위해 팔았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동안 자신이 며느리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다희가 들어왔습니다. 다희는 순자의 동생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는 다희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다희는 순자의 말을 듣고 순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 이해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순자는 다희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재민이 병실로 들어왔을 때 순자와 다희는 서로를 마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다희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순자는 재민과 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50년의 오해와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무시당하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는 따뜻한 이야기로 막을 내렸습니다.